재개발이 어디 되는지 니는 아나? 저는 압니다. 이제 아파트로 시세 차익 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진 돈이 적거나 적은 돈으로 시세 차익 내고 싶다면 원룸을 사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룸스쿨의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요즘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의 주택규제,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쌈짓돈으로 재산도 불려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 이 시기에 원룸 건물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죠. 내가 산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된다면 한 번에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도 없고 다들 알지만 어디가 재개발이 될지 모르기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재개발 예정 지역은 주택지나 역세권 위주의 개발을 선호하기에 역인근에 위치한 원룸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사급 지역이 10년 그 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확률상 재개발이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 시에 원룸의 보상가가 제일 높습니다. 당연 건축비나 건물의 크기가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고, 제가 사드린 다가구 원룸 중에 인수가 3억 근처에 구입하셔서 시세 차익 20억 이상 보신 분들 보았습니다. 고맙다고 전화가 왔을 때 직의 보람도 느끼고 나는 왜 안 사고 중개한 거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직업이 중개인이라 매수 재개발까지 가기 전에 바람 불면 그냥 매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직업병 같은 거죠. 20억 이상 시세 차익 내신 분들은 아주 드문 경우고 재개발 시 매수 금액에 대액 정도는 받으시더라고요. 요즘 원룸이 10억 정도가 평균값이니 재개발만 된다면 이만한 게 없죠.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어디 되는지 니는 아나? 저는 압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대충은 알았고 앞으로는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대경지도라고 부동산이라면 벽에 다 걸려있고 대구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지도고 본지대의 구매는 7년 정도 된 7년 된 지도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구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구나 가능한 곳을 표시해 두었고 빨간색은 상업지역을 표시해 둔 건데 시간 관계상 반월당 서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오구리 명륜지구입니다. 현재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에서 같이 짓는다고 합니다. 남산동 9 솔라맨션 아파트 자리입니다. 이곳은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생겨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 보상이나 입주권 받으신 분들 로또 되셨고요. 남산동 휴먼시아 뒤편 이 테두리 부분은 현재 청라힐스 자이가 23년 1월에 예정입니다. 대신동 서문시장 GS자이 이곳 녹색 테두리 지금 예정 중입니다. 이것도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녹색인데 요 광면 맹션이 있는 중구 55구역은 지정만 되어 있고 재개발하자고 편지들은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10년 전에 같은 녹색이라도 희비가 갈라지는 게 이건 하늘만 아는 거니 강명 아파트 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부 소방서 뒤편 예정지구는 현재 남산자이 하늘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내년쯤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구대학교 남편에 위치한 GS자이 매입 끝났고요. 맞은편에 KCC 녹색 이것도 한창 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늦게 될 것 같았는데 금방 재개발이 되더라고요. 구남여중 앞쪽으로 요 빨간색 테두리 현재 롯데캐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중흥 S클래스에서 펜스를 쳐둔 상태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개발된다고 녹색 친 게 아주 옛날인데 우리는 뭘 안 걸까요? 예정지역은 말 그대로 예정지역이고 당연히 경기 좋아지고 부동산 바람 불면 여기부터 짓습니다. 친절하게 지도에 표시까지 10년 전부터 되어 있는데 우린 뭘 한 걸까요? 크기는 대구대 GS자이 정도 되는 내당역 인근에 위치한 달서 4구역은 웨딩 비엔나를 빼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건축허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될 확률이 무지 높은 곳입니다. 내당 시형아파트 그 동쪽에 빨간색 테두리 이곳은 이 편한 세상 두리역이 한창 짓고 있습니다. 이쪽 엄청 큰
이쪽은 이 편한 빨간색 테두리 이 큰 부분은 이 편한 세상에서 공공임대로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 두리역 상업지역입니다. 두리역 상업지역은 GS자이가 구 제타시티 물려받아서 짓고 있고 위쪽에 서희 스타일스가 들어갑니다. 땅은 다 밀어두었습니다. 두루네거리 남쪽은 요 서한건설에서 보성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매입이 완료를 했고 신흥초등학교 서쪽으로 건설사는 모르겠고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네요. 두루네거리 인접은 이게 상업지역이라 어디 지어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입니다. 군데군데 두리역부터 죽전역까지 아무 표시 없는데 몇 군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건 사실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주 좋은 건설사가 시청 호재 얻고 시행 성공한다 합니다. 시청 앞에 센트럴빌이나 빌리브 스카이 2차 같은 경우죠. 구병원 뒤쪽으로도 뭐 현재 전혀 예측 못했는데 죽번지구 아파트 등에 개발 호재를 얻고 그냥 막 추진 중입니다. 죽전내거리는 대구에 몇 없는 중심 상업지역이고 이곳은 그냥 다 짓습니다. 월드마크 뒤편으로 해서 뭐 해링턴 과로 힐스테이트 해링턴 플레이스 까지 모텔을 다 밀고 싹 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알리앙스 빌리브 스카이 밑쪽으로 삼성전자 부분에도 힐스테이트가 얘기 중이고 드림시티 남쪽 그냥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림 노르웨이 숲 북쪽도 현재 도장을 다 찍었다고 하네요. 맞은편 홍콩식당 인근에 짓고 있는 볼리네거리 남쪽으로도 동서로 현재 다 짓고 있습니다. 요게 본동병호 자리도 지금 부수고 짓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50층 건축이 되는데 웬만하게 비싸도 수익이 납니다. 우리 뭐 한 걸까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10년 전부터 예측을 했고 중계시 마련해 왔으나 복도방 사장이 말하는 거야 뭐 집 팔라고 말한다고 손님들 뵈면 생각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집 팔려고 한 거 맞고 하지만 고객이 손님이 지인이 돈 좀 벌어라고 한 말도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따로 시간 내서 재개발 다루어 드리고 원룸 사야 하는 이유 바로 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 실현입니다. 돈이 없다면 원룸 사라. 무슨 말일까요? 일단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원룸은 비쌉니다. 하지만 원룸은 대출 이외에 보증금이 있기에 10억짜리도 몇천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셔도 2억에 살고 월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대출 받아도 조정지역이나 다주택자일 경우 대출 금액이 적어집니다. 광역시급이 모두 조정지역이 된 지금 조정지역 내 LTV는 50%, 9억 초과부터는 30%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대출이 5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10억짜리 원룸은 1층 상가가 있거나 주택이 아닌 게 있으면 LTV가 최대 80%까지 나옵니다. 거기다 각 세대 보증금이 합쳐지면 저가 인수가 가능한 이유가 됩니다. 이래서 원룸을 사셔야 합니다. 적은 돈으로 구입해서 시간 지나 인플레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자 금액의 몇 배도 문제 없습니다. 가진 돈이 적거나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원룸 투자하세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원룸이 최고인 이유 중에 돈이 없다면 원룸을 사셔야 합니다.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고정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원룸은 상황에 따라 10%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자리 좋은 곳은 높은 지가로 인해 수익이 줄지만 웬만하면 고수익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상가라도 원룸 수익은 못 따라옵니다. 원룸이 관리가 어렵지 않나, 원룸은 세입자가 애먹이지 않나 물으신다면 요즘 원룸 시장은 관리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중개, 청소, 수리 등등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고 세입자 애먹이는 것도 적당한 보증금으로 해결이 됩니다. 관리라는 게 돈으로 다 되고 전문 관리인 두신다면 별 신경 안 쓰고 통장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전문 관리인이라고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청소 포함해서 저희 지역은 월 20만원 정도 주면 전반적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경 쓸 게 적어지면 원룸 투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이 먹어 연금이라도 많이 나온다면 걱정이 적겠지만 나이 먹어 취직도 하기 힘들고 또 어르신들 입장이 되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아파트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아파트 파시고 차만 원룸 하나 사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서울 하시면 용돈도 버시고 생계 유지까지 된다면 원룸 투자 하셔야 되죠. 저희 지역 아파트 가격 몇 억은 합니다. 뭐 대충 5억으로 봤을 때 5억 정도 투자하면 5억에 주인 세대, 넓은 주인 세대 거주하시고 300 내외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깔고 앉아 있어 봐야 수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적은 투자금으로도 고수익이 나오는 원룸들 들어 있습니다. 비율을 5억에 한 거지 3억에 살고도 200 이상 나오는 원룸들도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고정수익은 중요하며 특히 1가구 가지신 분들은 원룸 1가구만 있으면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는 소득세나 임대사업자 등록도 필요 없으니 이만한 투자처가 없죠. 공시가격 9억 넘으려면 최소 15억 이상의 원룸을 구입해야 하고 소득세를 안 낸다면 이런 장사가 있을까 싶네요. 월 1,000만 원이 들어와도 세금 안 냅니다. 고정수익 봐서 그래서 원룸을 사셔야 합니다. 시세 차익 실현,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주택을 사든 남겨야 돈을 버는 것은 동일합니다. 손님들 들면 원룸은 사면 즉시 감가상각으로 인해 건물이 노후화되어 원룸값이 떨어진다느니 원룸 사서 고생만 하지 오른 가격에 파는 걸 본 적이 없다느니 고정수익 받다가 가격만 안 떨어지면 된다느니 이런 분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왜 원룸 사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원룸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원룸도 부동산인데 다른 거 오르면 이것도 오릅니다. 오히려 더 오릅니다. 20년 전 원룸이라 아파트 가격이 원룸은 평균에서 한 5억 정도, 아파트는 성서, 칠곡, 대곡 기준에서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정도 한 원룸은 10억 정도, 그때 1억이던 아파트는 한 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플레로 인해 이 정도 가격이 된 거죠. 원룸은 5억에서 10억이 되었고 아파트는 1억에서 3억이 되었으니 아파트가 익은 거네 할 수도 있겠네요. 원룸은 구조상 돈을 다 주고 못 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에 구입했을 거고 투자금은 비슷합니다. 그런 계산으로 보면 아파트는 2억 벌었고 원룸은 5억을 번 거죠. 이것도 성사나 칠곡 쪽 20년 된 아파트 중 비싼 게 3억이고 20년 전 5억 주고 산 원룸은 대지가 보통 그때 한 100평 정도 했으니까 10억은 제일 못 받은 가격으로 매매된 게 10억입니다. 아파트도 대출 받고 많이 사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만약 그렇게 사셨더라도 양도세나 고정수익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원룸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바뀐 주택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두 채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파트로 시세차익 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적은 돈으로 시세차익 내고 싶다면 원룸을 사세요. 지금까지 원룸 투자에 대해 장점을 4가지 정도 간추려 봤습니다.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과거에도 어두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도전한 사람은 성공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긴 시청 감사합니다.